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나요? 여성인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중견기업 이상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제발 살려주세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저의 성격은 원래 진짜 100% 이성적입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도 솔직하게 이성적으로 감성적인 거 없이 답변을 원래 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너무 오픈되어 있고 혹시나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루뭉실하게 감성적으로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솔직하게 이성적으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건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제일 많이 기억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사실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대중적인 자격증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보통 취득을 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나 건설안전기사, 보건관리자는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자격증도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근데 요즘은 이 자격증을 정말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좀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은 위험물 산업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등등 여러 가지 설비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컴활 1급이나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은근 저희가 엑셀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보호구들을 지급했는지 리스트화 하려고 하면은 엑셀을 통상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이런 작업에는 이런 화학물질을 쓰고 또 다른 작업에서는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기록을 할 때 통상 엑셀을 정말 많이 씁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 회사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어떤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지 등 이런 거를 통계를 잡으려면 통상 엑셀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 자격증도 취득을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캐드 자격증도 서브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도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영어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모든 회사들은 영어 성적에 대한 기본 커트라인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성적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현재 여성인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저는 여자분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좀 더 꼼꼼하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중견기업, 대기업 이상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도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 저는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들이 원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를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 회사를 지원하면 주구장창 다 떨어졌습니다. 다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이 한 8명, 9명 정도 있는 중소기업에 우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완전 아랫지방에 있는 중견기업 공장에 이력서를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돼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아랫지방은 직원을 구하는 게 수도권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진짜 오래 다니겠다 라는 메시지만 주면은 취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는 아랫지방에 있는 중견기업 공장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였고 2년 정도 근무를 하다 현재 다시 중견기업 하기업을 현재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펙이 저처럼 좋지 않으신 분들은 중소기업부터 계단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점점 더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스펙이 처음부터 좋다고 싶으시면 중견기업 이상 회사를 처음부터 입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갈 수 있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우선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 회사에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들겠지만 그 회사에 적응을 하면서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한 이직 준비도 같이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한 회사에 꾸준하게 10년, 20년 오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거든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10년 뒤의 월급이랑 중견기업에서의 신입 월급이 거의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회사에 주구장창 오래 있는 거는 그 개인한테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면 그 입사하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주로 질문 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